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취향을 담은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돌이 막 지나간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한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지독한 악영과 끝없는 갈등으로 얼룩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안겨주었던,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정리했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 특히 옷과 액세서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안정적인 길을 가길 바라셨지만 결국 제 고집과 열정을 꺾지 못하시고 묵묵히 지원해 주셨죠. 아마 한때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시며 늘 세련된 멋을 추구하셨던 멋쟁이 어머니의 감각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유명 패션 회사에서 몇 년간 바이어와 MD로 일하며 패션계의 흐름을 읽는 눈과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0 초반 오랜 시간 꿈꿔왔던 저만의 개성이 담긴 명품 편집샵을 열게 되었죠. 해외 패션위크를 직접 발로 뛰며 공수한 유니크한 아이템들, 그리고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로 제 가게는 금세 안목 있는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많은 셀럽들과 VIP 단골 고객들이 생기며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늘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취향의 고객님들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뺀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팝업 스토어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 소가리를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제 안목과 센스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뜨거운 신뢰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순간도 있었어요. 무명이었던 한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가 발굴해서 샵에 입점시켰는데 유명 연예인이 착용하면서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던 기억. 그때의 그 벅찬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살던 제 나이 30 중반, 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남편이 된 박지훈 씨는 저희 가게 건물 옆에 있는 입시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지나가면서 잘 보고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생신이라서 선물을 사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몰라서 추천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쭈뼛대면서 묻더라고요. 자기는 패션 감각은 꽝이라서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쭈뼛대며 말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지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선한 눈빛, 그리고 소박하지만 진솔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화려하고 경쟁적인 패션계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그의 꾸밈 없고 소박해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런저런 물건을 추천했고 그 남자는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면서 하나를 구매해 갔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 김에 마침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말도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말하길 그 남자도 저한테 계속 호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서 온 거라고 했죠.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매장에 자주 놀러 왔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다가 교제도 시작하게 됐죠. 그 남자와 저는 1년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 앞에는 아주 험난하고 거대한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지은 씨에게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결혼해서 독립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왕년에 아주 잠깐 연극 배우를 하셨다고 했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수입 없이 아들인 지은 씨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인 의지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과 생활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그 짧았던 그리고 본인 기억 속에서 한없이 미화된 화려한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박수 갈채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무대의 연극배우 말이죠. 어머님은 허영심과 자기애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고 현실 감각은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어머님을 찾아뵙던 날,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철진한 느낌의 과시적인 명품들로 잔뜩 치장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마치 신인 배우 심사하듯 아주 샅샅이 그리고 집요하게 뜯어보셨는데요.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경멸과 오만이 뒤섞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직업이 뭐라고 했더라? 편집샵 그런 거 한다고 했나? 네. 뭐 옷가지나 가방 몇 개 가져다 놓고 파는 보세 옷가게 그런 거니? 처음부터 제 직업과 매장을 무시하는 말투라서 놀라기도 하고 기분도 좀 상했습니다.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시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 현지에서 공수한 하이엔드 브랜드랑요. 국내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전문 편집샵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은 픽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뭐가 그렇게 거창하니? 어머님의 말에 저는 좀 무안하더라고요. 비록 아직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은 잘 나가는 입시학원 원장인데 며느리 될 사람은 옷장사라. 사실 내 얘기도 들었겠지만 내가 예전에 연극 배우였거든. 주연만 했던. 그때 나도 이러저러한 부티크에서 옷 많이 맞춰봤어. 그래서 옷가게 사장들도 많이 알고 그쪽 계통도 잘 아니까 하는 소리야. 사실 뭐 옷가게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 적당히 떼와서 파는 장사니까.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깟 옷장사라는 식으로 말을 잘 하셨고 그 후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그깟 옷 사러 멀리도 간다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으셨죠. 지은 씨는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거나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시고 또 예전에 배우 생활하셔서 보는 눈이 좀 남다르셔서 그래. 아기는 없으시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는 속 터지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착하고 순수하기만 한 줄 알았던 지은 씨가 사실은 이렇게나 줏대없고 나약하며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하지만 아주 깊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애써 그의 편에서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의 말투는 그냥 직설적인 분이라서 그렇다. 본심은 따뜻하신 분일 거다 라면서 애써 포장하면서요.
그것이 제 스스로를 올가매는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님의 만행과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예단 문제로 저를 들들 볶았는데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참 과했거든요. 선주야. 내 옷들이 이제 다 한물 가고 유행이 지나서 말이다. 이젠 도저히 격떨어져서 못 입겠다. 결혼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청담동 유명 한복 디자이너가 있거든. 그분한테 한복 한 벌 맞추자. 그리고 위아래로 정장도 하나 맞추고. 내가 잘 아는 샵이 있거든. 잘 말하면 특별 할인가로 해줄지도 몰라. 그리고 말이다. 내가 요즘 통잠도 설치고 기력도 없고 피부도 영 푸석푸석한데 피부 관리샵 좀 끊어줄래? 내가 알아봐 놓은 데가 있어. 아무 데서나 할 순 없고 좀 고가긴 한데 효과는 좋다 하더라고. 너도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도 좀 서야 되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안 그러니? 어머님은 고가의 그것도 구체적인 브랜드와 업체까지 지정한 예단 목록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모든 것을 당연히 해다 바쳐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요. 지훈 씨는 또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또 예전에 배우 생활하셔서 보는 눈이 남다르게 높으셔서 그래 자기가 이번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응? 내가 나중에 다 잘할게. 이러고 있었죠. 사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그 결혼 당장 엎었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진행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아직은 지훈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그 예단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결혼했으니 제가 더 이상은 저를 괴롭히거나 이런 과한 요구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주 순진하게도 말이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어머님은 아예 저의 신혼집을 자기 개인 별장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트집을 잡으셨고 제 개인 소장품이나 샘플 상품들을 마치 자기 물건인 양 함부로 뒤지고 착용해보며 품평회를 열기 일쑤였습니다. 선주야. 이건 너무 디자인이 과하고 저건 너무 색깔이 촌스럽다. 이건 또 소재가 너무 후지고 너 명품 편집샵 사장이라더니 네 안목이 왜 그러니? 명색이 옷가게 사장이면 최소한 안목이랑 센스는 있어야지. 라면서요. 집에서 저렇게 하시는 건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기분 나쁜 건 제 매장까지 수시로 와서는 함부로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제 경영 방식에까지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고 간섭하셨거든요. 제가 어렵게 바행해온 한정판 명품들이 너무 디자인이 난해해서 아무도 안 사겠다느니 가게 디스플레이가 너무 정신사나워서 손님들 격만 떨어뜨린다느니 직원들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손님 응대가 그 모양 그 꼴이냐느니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심지어 어머님은 제 가게가 마치 자기 개인 옷장이자 전용 쇼핑몰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친구들까지 우르르 몰고 와서는 이것저것 막 입어보고 착용해 보기도 하고
또 비싸고 귀한 신상품들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거절하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강매하다시피 가져가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나중에 연락이 와서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개망신 주려는 거냐며 생 난리를 쳤죠. 저는 지훈 씨에게 제발 어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러다 내 가게 망하겠다고 몇 번이나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응 방식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방관자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딴에는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가게 잘 되라고 애정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싹싹하게 굴고 엄마 비위 좀 맞춰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등등 속 터지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 로봇처럼 되풀이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님의 그 부당하고 몰상식한 요구와 간섭, 그리고 도를 넘는 갑질을 막아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치 남편은 어머님의 꼭두각시 인형이라도 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저희 집에 쳐들어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구입한 제품이 있는데요. VIP 고객들을 위해 희귀하고 값비싼 디자이너 한정판 빈티지 주얼리 세트를 공수해와서 DP를 해놨습니다. 저희 매장에 온 어머님은 그걸 한참이나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웬일로 너네 가게에도 이렇게 탐나는 게 다 들어와 있네. 이거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러시더니 목에 걸어보고 귀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군요. 그리고는 어머, 이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네. 나한테 딱이야. 색깔도 아주 나한테 맞고 디자인도 너무 좋네. 마침 내가 요즘 하고 다닐 만한 괜찮은 주얼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잘 됐다. 착용해보니까 이거 주인이 그냥 나네. 나한테 맞춤이야. 이거 그냥 내가 가져가서 좀 써야겠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차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식겁했죠. 어머니, 이건 저희 가게 VIP 손님들께 선보이려고 어렵게 비싼 값 치르고 구해온 한정판 빈티지 주얼리 세트예요. 세상에 단 몇 점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요. 그래서라뇨. 판매해야 하는 상품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달라고 하세요. 얘 좀 봐라.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파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다.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는데 돈 몇 푼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세요. 애초에 VIP 대상 고객들에게 선보이려고 특별히 공수해온 건데요. 그래서 못 주겠다? 네, 난 이거 해야겠는데? 네?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그냥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뜨악해서 말렸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세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뭐? 내려놔?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쓴다고 하면 예 어머님 잘 어울리시네요. 어머님이 하니까 딱이세요. 어머님 가지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너 딱 근본도 없는 장사치 근성 이런 데서 나온다. 라는데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름,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 물건 제 가게인데 아무 때나 찾아와서는 함부로 손대고 가져가려고 하시고 이건 아니죠. 평소에는 좋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은 참 하시면서 황당해하고요. 저는 어머님께 얼른 그 주얼리 돌려달라고 했고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나 참, 오냐, 어디 딱 두고 봐. 하면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거칠게 빼더니 거의 집어 던지듯이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얘기를 들은 남편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저한테 섭섭해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섭섭해하시더라. 그깟 목걸이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냐면서. 시어머니를 개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막 그러셔. 그 목걸이 얼만데? 내가 살게. 겨우 그런 목걸이 하나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냐? 그 말에 저도 완전 꼭지가 돌았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나하고 내일을 개무시하시는 거지. 툭하면 가게 찾아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내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만데.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 와중에 당신은 어머님 얘기만 듣고 어머님 편만 들어? 아니, 편이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당신도 남편답게 좀 굴어.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꼭두각시처럼 줏대도 없이 철없는 마마보이처럼 질질 끌려다닐 거야? 당신 아내인 나보다 당신 엄마가 그렇게 더 소중하고 중요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평생 당신 엄마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던지. 이혼이라니. 못할 것도 없지. 나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당신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자꾸 매장 나타나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기껏 사온 물건들 달라고 떼를 쓰시냐고. 당신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못할 망정 내가 이해해주라고? 도대체 뭐 언제까지 이해하는데?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저는 화가 나서 그 길로 당장 필요한 짐만 간단히 쌌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며칠간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엄마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라고. 자기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최우선으로 지켜주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발 이혼만은 말자고 빌었는데 그 모습이 진심 같아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은 보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어머님이 연락하고 매장에 함부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어머님께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 어머님은 수시로 하던 연락을 자제하셨고 집이나 가게로 불쑥불쑥 들이닥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더라고요. 그 한동안은 정말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고 저 역시 어머님과 자주 안 부딪히니까 너무 평화롭고 좋았죠. 게다가 그맘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소중한 아기를 생각하며 이 평화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그 평화는 역시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짧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은 다시 슬금슬금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매장을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손님의 입장으로 온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한테 선물하겠다면서 옷이나 가방을 구매하셨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잘 들고 가셨어요. 근데 그 돈을 나중에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시어머니한테 돈돈 거리냐면서 계속 나중에 준다고 안 떼먹는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계속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달라고 아니면 지훈 씨한테라도 받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하도 징징거려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참아주고 있는데 너는 이기적으로 네 생각만 하느냐며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좋느냐며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그까짓 돈 보내줄 테니 그만 좀 닥달하라고 화를 내셨는데 결론적으론 제대로 돈을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또 찾아와서 조카가 방송사 면접 보는데 옷 협찬 좀 해주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빌려달라, 나중에 돈 줄 테니 달라, 협찬해달라 등등 가지각색의 이유를 대고 다시 가게에 드나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네 가게에 있는 그 신상백 그거 내 생일 선물로 미리 주면 안 되겠니? 라는 노골적인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뭘 했냐고요. 또다시 자기 엄마의 그 알량한 가머니설과 눈물 공세 그리고 협박에 홀랑 넘어간 건지 또다시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나도 노력했잖아. 자기를 위해서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마셔라. 가게도 가지 마셔라.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척지고 살 순 없잖아. 나도 그만큼 노력했으면 당신도 양보하고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지.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옷가게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나는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 그럼에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오지 마셔라, 연락하지 마셔라 말도 한 거잖아. 엄마가 섭섭해하셔도. 말했으면 뭐해.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이잖아. 어머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뭘 왜 그래? 며느리니까 친하게 살갑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지. 이게 괴롭히는 거지 살갑게 지내는 거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당신이 좀 너른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봐줄 순 없어?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이런 짓 안 하지. 이런 짓? 말 다 했어? 그렇게 다투게 되었고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전처럼 그냥 쉽게 갈라서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어머님도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전처럼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타이밍 보고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의 탐욕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고 남편의 어리석음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또 저희 가게에 거침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진열되어 있던 신상 명품백과 디자이너 의류 몇 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고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대로 나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기함을 하면서 어머님을 잡았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더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 내가 시어머니 아니야. 명색이 며느리가 옷가게 한다는데 옷 몇 벌이 아깝니? 내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하나같이 다 넌 욕하더라. 쪼잔하고 궁상스럽다고. 내 친구 며느리는 빵집을 크게 하는데 만날 때마다 빵을 그렇게 많이 담아서 나눠줘. 시어머니 친구분들 나눠 드시라고. 근데 너는 뭐야? 옷 몇 개, 가방 몇 개 아까워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어머니, 저도 차라리 빵 몇 개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랑 다르잖아요. 구하기도 힘든 다 고가의 상품들이라고요. 뭐가 달라? 정성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지. 내 친구들 하나같이 다 너 욕해. 어쩜 그렇게 속이 밴댕이고 쪼잔하냐고. 나도 며느리 욕 안 먹히려고 일부러 왔다. 이 가방이랑 이 옷 내가 좀 가져가서 입으마. 며느리가 선뜻 줬다고 얘기할게. 내가 이러는 것도 결국 너 욕 안 먹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싸가지 없기는.
하면서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물건들을 챙겨 나가려 하는 겁니다. 저를 아예 무시하고요. 저는 그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폰을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편집샵인데 가게에 절도범이 와서 물건들을 들고 갔거든요. 어머님은 문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제 신고 내용을 들었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어머님을 무시하고 마저 신고했습니다. 네, 지금 좀 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물건 들고 나가는 건 CCTV에도 다 찍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말했죠. 뭐 하긴요. 경찰에 신고했죠. 절도로요. 절도? 신고? 네, 이게 절도지 뭐예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정말 미쳤나? 절도라니! 너 지금 진짜 경찰 신고한 거야? 네, 했습니다. 곧 경찰 올 거예요. 어머님은 식겁을 하며 들고 있던 옷과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세상에, 하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제정신 아니네. 너 미쳤어? 제가 몇 번이나 좋게 말씀드렸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제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세요. 살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 그래? 지훈이가 알면 너 어쩔래? 당연히 알아야죠. 어머님 아들도. 저 그리고 어머님 아들하고 어차피 이혼할 거거든요. 또 이혼 소리 아니? 네, 이번엔 진짜 이혼할 거예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님 이러시는 거 못 참겠습니다. 어머님 절도하신 거 CCTV 다 찍혔거든요. 행패 부린 것도 다 찍혔고요.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그 전에 어머님이 무단으로 들고 가신 것도 증거 다 있고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거고 이것도 제대로 신고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그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놀라신 얼굴이었죠. 예, 이건 아니지. 얼른 경찰에 전화해서 아니라고 해라.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너 진짜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저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즐겁을 하더니 허겁지겁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난리를 치셨고 바로 옆 건물이었던 남편도 불이 나게 왔습니다. 남편이 오고 바로 경찰도 도착했고요. 남편은 이분은 저희 엄마라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고 저는 경찰들에게 CCTV에도 다 있다. 가게 주인인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물건들을 훔쳐가려 한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그래도 시어머니라는데 좋게 해결하시라고 했고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죠. 그 와중에 남편도 저에게 진짜 이럴 거냐고 화내고 어머님도 발 동동해서 난리치고요. 결국 제가 단호하게 나와서 경찰서까지 다 같이 갔습니다. 어머님은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사과했고 저도 그쯤에서 일단 선처를 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님 행동이 너무 거침이 없고 막무가내라서 저도 홧김에 신고를 한 거니까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자기를 신고했다면서 그리고 싹싹 빌게 만들었다면서 알아누우셨다는데 그러게 애초에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본인이 자초한 거죠. 그 일로 남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난리를 쳤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니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뭘 했느냐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더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뱃속의 애는 어쩌냐고 했는데 뱃속의 애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금전적 요구 및 물품 요구를 해왔다는 통화 녹취 증거, 그리고 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CCTV 영상들,
그리고 남편 역시 이를 방관하고 어머님의 행동에 동조했다는 메신저 대화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증거로 제출했죠. 여러 다툼 끝에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남편과도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그에 따른 양육비는 지급받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모자로부터 이혼을 하고 홀가분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요. 제 일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해도 일과 병행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제 일도 꾸준하게 잘 되어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 편들던 남편은 정작 이혼하고 나서는 전시모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 모양이에요. 전시모 때문에 이혼당했다는 불만이 많아서 그런다고 했고 아들이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니 그 허영심 많던 전시모도 엄청 골골거리며 아들 원망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어쩌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을 요하는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욕심과 끝없는 허영을 채우기 위해 자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주고받는 그릇된 관계는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